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왜 파나폭스 뉴로 헬스에 하나에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효과입니다. 네, 파나폭스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어제 이제 드린 대로 효과예요. 예, 다른 곳에서는 그런 효과, 자폐아, 치매, 발달장애, 조현병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회사 소개도 해드리고 측정해서 어떻게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타치료법, 그 다음에 타사 한번 제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박병훈 대표님이시고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물리학 석박사 나오시고 2016년에 뭐 이렇게 임명사전에 등재가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뉴로 피드백, 그러니까 뇌파 측정하고 뉴로 피드백은 다른 거죠. 예, 전무님 잠깐만요. 네. 화면이 지금 이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어,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네, 이제 됐어요. 네, 박사님 얼굴 보여요? 네네. 네, 다시 여기 이 깎이나요? 부분부터. 네, 이게 지금 첫 화면이고요. 아, 네네, 됐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병훈 대표님이시고, 미국 인디애나 물리학 석사 박사 나오시고, 어, 세계 뭐 인명사에 등재가 되고, 세계 최초로 자동화, 휴대용 뉴로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병원에서만 하게 되고, 수동이었어요. 예, 옆에서 간호사분이 뇌파를 보면서 어떤 뇌파를 조절을 했죠. 그러니까 보고 조절해야 하니까 실시간이 안 됐어요. 뇌파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2, 3초 뒤에 뇌를 바꾸다 보니까 효과가 느리게 나고 그런데 이것을 후채널로 만드시고 누구나 갖고 다닐 수 있게 집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박병훈 박사님의 이 목표였는데 2001년도에 개발하고 지금 업그레이드로 한 7단계 7번 업그레이드 한 것 같습니다. 예, 뇌파 측정만. 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시고요. 오늘 제가 하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네, 대표님 오실 건데, 제가 좀 재밌게, 예, 이렇게 질문할 거리를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재밌게 생각한 건 박병훈 대표님이 고등학교 때 늘 이제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점심시간에 구역책,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고대 비법이 있는 뭐 예, 그런 책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은 광주일고 나오셨는데 그 1박 2일 예, 무등산 예, 철야 명상 이런 걸 좀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정신세계 쪽에 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세계적으로도 네, 자동화 휴대용 이런 뉴로 피드백을 처음 만드셔서 그 당시에 음, 저희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음악 들을 때 전축에 들었잖아요. LP판.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축판이 있어야 하는데 마이마이 카세트, 휴대용 카세트처럼 저희가 이제 휴대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뉴로 피드백계, 예, 소니와 같은 예, 그런 발전을 이뤘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예, 저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기술 이사분이세요. 네, 네, 김희찬 교수님이십니다. 예. 지금 이제 명예퇴직하셨죠. 예, 1991년도 서울대병원 의공학과로 교수로 임용돼서 예, 대한민국의 젊은 의료인과 의공학부를 거의 예, 서울대에 학과장 하시면서 많이 키우셨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어, 저희 프락톡스 네, 다들 이래 국내 석가분들이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가셔서 연구하시고 큰 돈도 버시지만, 네, 저희랑 뜻이 있습니다. 네, 뇌 과학, 대한민국부터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 해서, 어, 다른 뭐 대기업이나 해외 프로포즈 다 물리치고, 저희 곳으로 오셨습니다. 네. 국내 현재 그 의료기기 심사위원으로 계시고요. 어, 저희랑 이 다양한 의료기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료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박병원 박사님이 모레에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여기 기술이사, 주로 이제 김희찬 교수님이 하드웨어 쪽 담당해 주시고요. 박사님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본사 사업 분야입니다. 측정과 조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기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뇌파로 기능을 측정해요. 그래서 전두엽, 측두엽, 뭐 후두엽의 이런 기능들을 측정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은 조절을 해야 하는데, 조절하는 방법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측정은 이제 기능 측정과 구조 측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또 쪼그라들거나 어디가 좀 망가졌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저희는 기능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뇌에 어떤 걸로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MRI입니다. 큰 통에 저희가 몸을 들어가야죠. 강력한 자장을, 예, 우리가 누워있으면, 걸리게 되는 거죠. 아주 자석이 센, 밑에 누워서 여기 검사를 받는데, 이게 한번 몸이 뒤집히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우리 혈액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적으로 몇 회 정해져 있고, CT도 뇌에다가 그 X선을 쏘는 거죠. 그래서 세포 파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펙도 방사능 물질이고 펫도 방사능 물질이죠. 그래서 상당히 유해한 자극, 그래서 몸에 상당히 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체는 이제 뇌파 측정이 있는데, 뇌파 측정은 무해하죠. 예, 뭐 이렇게 몸에 해로운 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머리에 이렇게 19개, 뭐 216개까지 되는 게 있습니다. 풀을 발라서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건데, 이거 붙이는 작업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0분, 40분 걸리고, 뇌파가 또 이렇게 나와요. 원시 뇌파로. 그래서 이 분석한 분만 하고 전문가들만 알고 일반인들은 몰랐죠. 이런 뇌파 측정 장치를 2001년도에 아주 간단하게 동요만 매면 되는 걸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네, 착용이 간편하게. 네, 이렇게 만들었죠. 일단 뇌파 측정의 장점은, 탁월한 시간을 실시간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밀리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뇌파는 이 빠른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fMRI 같은 경우에는 혈류 흐름을 측정하기 때문에 한 3초 정도, 4초 정도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빨리 따라갈 수가 있다. 그다음 비침습, 그다음에 안정성 있죠. 그래서 방사선을 한다거나 약물을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서 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매일매일 하루 종일 측정해도 인체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MRI나 펫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다. 장비도 막 수억 원대 하는데 저희 누르화물이 얼마입니까? 네, 100만 원 정도? 예, 측정기 100만 원, 소프트웨어 뭐 얼마 이렇게 돼서 100만 원대죠.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또 병원이나 연구소, 대학, 집에서, 학교, 인터넷만 되면 시골에서도 전부 가능하다. 그다음 희험자가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거대한 통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는 MRI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뇌파를 측정해서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뉴로 피드백 훈련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측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분석된 뇌파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되돌려주면서 뇌 스스로가 특정 상태를 조절하도록 하는 뉴로피드의 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이외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설문지 검사죠. 한국 간이형 치매 설문 검사입니다.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진압력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지금 무슨 요일, 무슨 계절이나 쓰는 겁니다. 이렇게. 주소,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예,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네. 근데 이게 일부러 그냥 거짓말 쓰시는 분도 있죠. 예, 치매 판정을 받기 위해서 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30점 검사. 예, 네. 24점 이상이면 정상. 20에서 24면은 이제 약간의 경도인지 장애. 22 하면은 이제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치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KMMSE 점수하고 저희 뇌파, 예, 뉴로하모니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점수가 똑같은지. 네. 그래서 저희가 SCI 논문을 냈어요. 어디에 냈냐면 이제 네이처 자매지죠. 예, 사이언티픽 리포트. 예, 예, 여기에다 웨어러블 뇌파로 치매 진단 정확도가 97% 같다. 네. 요 MMSE 검사 네, 한 거와 예, 저희 뇌파 검사한 거하고 점수가 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 없이 휴대용 뇌파 측정기로 조기 진단 가능성을 제시했고 AI 머신러닝을 분석해서 피크, 극파수, 단일 지표로 높은 균형 정확도를 달성했다. 그래서 세계 과학계가 주목하고 치매 진단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저희가 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시간은 2분 20초입니다. 2분 20초. 2분 20초. 여러분, 요 문제 풀 때 어르신들 글자 잘 안 보이신다고 하고 날짜 잘 이 며칠이냐 쓰고 내 이름이 힘들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치매 진단 정확도 낸 것이 없습니다. SCI 논문으로 저희가 가톨릭 의대 국제 성모병원하고 제주 한라병원하고 같이 해서 이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뇌 발달 과정입니다. 태어났을 때고 3개월 되고 1년 됐는데 요 꺼먹꺼먹하게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게 세포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소리도 들려오고, 예, 빛도 들려오고, 네, 먹고 하면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서 이 자극을, 감각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경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되니까 세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신경망이 두꺼워지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발달은 이 신경망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경망이 얼마나 발달되는지를 측정을 해야 하는데 머리를 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뇌 세포와 세포의 요 신경망에 신경세포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오고 갈 때 전기 신호가 나옵니다. 그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게 뇌파입니다. 예. 그래서 뇌파의 종류에는 우리 잠잘 때 나오는 델타 세타파가 있고 이제 깨면 안정을 취해야죠. 그러면 휴식 상태 알파파가 있고 이제 쉬다가 정신을 차려야죠. 극성 상태 SMR 뇌파가 있고 예,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할 때 나오는 중력 뇌파 이렇게 예, 5가지 더 추가하자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보실 때는 SMR이나 저베타파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슬슬슬슬 졸리시면은 이 각성 상태에서 알파파로 갔다가 졸리신 다음에는 이제 세타파로 가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따 주무실 때는 요 델타 세타파가 나와야 하는데 계속 SMR이나 저베타가 나오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잠을 자야 하는 세타 델타파가 나와야 하는데 SMR이나 저베타 계속 나온다. 이것을 저희는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 네, 뇌파로 봤을 때 불면증. 그래서 뇌파를 조절해서 잠을 잘 때는 예, 알파로 가서 세타, 델타파로 유도하는 거.
이게 이제 뇌파연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말이 좀 예, 그리스어인데 이게 좀 그렇죠? 예, 델타, 세타, 알파 잘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색깔로, 네, 색깔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좌뇌, 우뇌, 네. 그래서 이게 IQ가 한 150 뇌파입니다. 좌뇌, 우뇌. 예, 들으면 암기가 되고 공부가 좀 쉽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고 요 두 번째는 상위권 학생 뇌활동 리듬인데 요 붉은 기둥이 두 개가 있고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붉은 기둥이 델타파입니다. 뒤에서 델타파. 깊은 수면 뇌파라고 했죠. 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 델타파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눈을 뜨고 자고 있구나. 예. 아니면은 이 델타파가 언제 나오냐면 눈을 깜빡이거나 몸을 움직일 때 나옵니다. 또. 네, 몸을 움직일 때. 그래서 이 친구는 몸을 상당히 움직이고 과잉 행동이 과하구나.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장애가 뇌파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투 채널로 저희가 2001년부터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건을 측정하고 이제는 5분 딱 측정해서 아, 이 사람의 정상 주파수 분석이 되고 불면증이 분석되고 인지 능력, 발달장애인지 지적장애인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60세 이상이면 치매, 경도인지 장애인 MCI, 치매, 우울증, 조울증, 불안, 분노조절 강박증, 만성피로 스트레스, ADD, ADHD, 자폐 스펙트럼, 그다음에 다운의 균형이 맞는지, 그다음에 단의 운해가 같이 상관성이 있고 일관되게 협력을 하는지, 지금 현재 컨디션은 어떤지, 그다음에 결과값이 중증인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그다음에 인체,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근골격계, 시각, 청각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질환이 있다까지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5분 만에 이런 한 20여 가지의 뇌 관련 정신질환이 나오게 되는 것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질환 예측하는 것까지 나온 게 없어요. 이것이 오직 파나dok스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의료기로 인증을 받은 게 2022년이죠. 뉴로하모니는 의료기, 의료기란 게 기계잖아요. 기계인데 어떻게 이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있냐? 그런 또 질문이 나오죠. 이건 종이잖아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의료기하고 의료기는 하드웨어죠. 이건 또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 최초로 지금도 유일 근데 이게 최초 유일한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주민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예, 소프트웨어까지 의료기로 인증받았습니다. 저희밖에 없어요. 네, 대단한 사례죠. 이거 하나가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처리가 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걸 측정하면 6만 원, 7만 원, 8만 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에서 수가가 처리됩니다.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야 이렇다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매우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면이 나쁘고 인지는 보통이고 조절 능력이 떨어졌구나. 이분 그래도 스트레스는 잘 조절하고 있고 주의력은 좋구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쉽게 해놨죠. 즉 뇌파 공부할 양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스트레스, 수면, 인지, 주의, 자기조절 외에 모든 이런 항목들이 현재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로 다 나오게 됩니다. 네. 신뢰도는 믿을만 하냐?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라스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 대학병원 신경과 뇌과학 연구실에 다 들어갑니다. 19채널이죠. 머리에 19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라스는 안다. 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죠. 그래서 이 19채널하고 저희는 2채널이죠. 예. 전두엽에서만 좌뇌, 우뇌. 여기는 머리에 19군데를 되는 건데 측정을 해보니까 측정은 또 어디서 했냐? 국가기관에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예. 그래서 했더니 상관계수가 91.6%, 예. 91.6%가 낮다 해서 신뢰도를 입증하고 이때부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생물기록과 장남기 교수님이 논문을 내죠. 네, 어떤 논문이냐? IQ나 이런 뭐 성적에 대한 검사를 그 결과값을 보면 안 된다. 문제 풀 때의 뇌파를 봐야만 정확히 할 수 있다 해서 뉴로함을 사용해라. 네, 그렇게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양궁 선수들,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죠. 유아애들 논문 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2001년, 2년입니다. 네. 그렇게 발전을 해서 저희가 투 채널로 100만 명을 측정해서 질환별, 정신질환별, 뇌파, DB를 세계 최초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신호처리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0여 가지, 네. 아까 읽어드렸던 이런 걸 다 개발하고, 예.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기 인증이 되고 급여 적용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의료기로 인증받은 것들이 한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차이점은 뭐냐? 네다섯 가지인데 저희만 소프트웨어를 의료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계 검사하고 하드웨어 검사하고 소프트웨어 검사가 다르죠. 그리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 써드리면서 할까요? 네, 다섯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1분 측정이에요. 1분. 네, 1분 측정합니다. 눈을 뜨고 측정해요. 다른 데는 10분 측정합니다. 네, 네, 다른 데도 또한 10분이고요. 네, 저희가 5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신뢰성이 없다 믿고 심평원에서 거의 6개월에 한 번만 인정하는 그 정도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만 저희만 한 달에 예, 2번 가능합니다. 한 달에 2번. 여기는 6개월에 한 번. 저희는 한 달에 2번.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의료용 소프트웨어고 두 번째는 시술기, 뉴로피드백 치료기까지 의료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치료가 없어요. 진단만 하는 겁니다. 진단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 계속 사람에 대해서 진단하면은 심평원에 들어와서 뭐 이걸 뭐 때리죠.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근데 저희는 의료기가 치료에 관한 의료기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측정하고 다시 또 훈련시키고 예, 다시 또 측정하고 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쪽 의료기 받는 이쪽 회사는 뭐냐? 여기는 뇌파가 아니에요. 뇌파 의료기가 아니고 깃을 싸주는 겁니다. 예. 이 초음파를 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세 전류, 전기 자극이에요. 또 하나는 또 자기장 자극이 있습니다. 자기장 자극. TMS, TDCS. 그러니까 전부 자극. 이따 또 알려드리겠지만 저희만 뇌파. 그러니까 결국에는 뇌파를 갖고 치료했다.
뇌파를 갖고 훈련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했다 하면은 국내로는 거의 거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여기는 아예 의료기가 없고, 여기는 측정은 하지만, 예, 치료 방법은 광자극, 전기자극, 자기장 자극이다. 전부 자극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자극과 뇌파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부작용이 있고, 여기는 부작용이 없다. 여기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나온 김에 계속 말씀드리면, 개인 맞춤형이고, 여기는 내 뇌가 어떻게 변하든 말든 계속 쏩니다. 마치 MC 스퀘어처럼. 네. 그래서 MC 스퀘어가 살짝 간질로 끝나게 되죠. 왜? 나의 뇌는 계속 변하는데 얘는 똑같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나의 뇌는 변했는데, 변하고 있는데 똑같은 자극을 준다. 그러면 부작용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뇌파는 저희가 훈련할 때 측정을 하면서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면서 그 개인 개인의 실시간 뇌파에 맞추어서 훈련을 하게 되죠. 개인 맞춤형입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고 명문, 예, 체코에 있는 찰스 프라 의대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로 뇌 통합성 원리를 세계 최초로 증명을 합니다. 네, 자우뇌가 얼마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1348년 명문 의대에서 뉴로하모니를 갖고 어떻게 알았는지, 예, 뉴로하모니를 갖고 SCI 논문을 내버리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 인증 여부. 그러니까 뇌파 측정, 훈련의 효과와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그 의료기 아니야.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의학계에서 인정했냐? 저희가 투채널 디지털 뇌파계로 2022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만듭니다. 2022년에 최초로 저희가 딱 시작하니까 몇 군데서 이렇게 따라왔죠. 그래서 현재 서울대하고 아산병원 그래서 한 수백 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는 물어보십시오. 예, 하사는 일단 의료기에 아니야 하면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기 회사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예, 요세 군데는 일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 군데만 남죠. 예, 두 군데만 남는데 여기는 1분 측정하고 있다. 네, 저희는 2분 20초, 5분 20초 측정하고 있고 여기 치료는 의료기가 없다. 저희는 치료기가 있다. 예, 치료기까지 의료기를 맡았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치료 방법이 없는데 검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방법이 없는데 진단기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어쨌든 뭐 이런 회사 비교하는 방법. 네. 두 번째, 동등성 검사. 세계적인 표준 장비와 결과가 얼마나 같으냐. 예. 검사 기관 어디였냐. 이거 물어보셔야 합니다. 즉, 의료기가 아닌 일반 제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 뭐, 저희를 완전 베꼈죠. 예, 박사님 제자분들이 하십니다. 박사님 제자분들인데, 제자분들이 박사님을 스승인데, 이번 5월 15일 날 스승인데, 스승님을 또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아,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뉴로, 네, 뉴로 뭐 있습니다. 예, 있는데 얘기하십시오. 미국 19채널 그라스와 91점 우리 종합도 검증했는데
너희는 어디랑 검증했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검증한 기관이 어디냐?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너희 회사 단독으로 했는지 물어보시면 되고, 세계적으로 검증되었는가? 네, 저희가 치매 진단 정확도 11.05%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물어보시면 되고, 없습니다. 네. 네, 조절 검사를 하느냐? 네, 자기 조절 검사. 이거는 저희 파라톡스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의 신경 가소성, 뇌 변화 능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2분 20초 측정하고 땡, 땡, 땡 하면서 1분, 1분, 휴식주의 집중 1분을 검사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논문 수, 국내 석박사들이 얼마나 사용하는가. 대한민국 미술 치료 논문의 59%, 그다음에 대한민국 논문의 57%, 뉴로펜 논문의 67%가 뉴로하모니고요. 20%가 미국의 뉴로콤보입니다. 뉴로콤보. 예, 뉴로콤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21%, 거의 70%, 80%가 압도적으로 한국은 뉴로하모니, 그 다음에 해외 거는 뉴로콤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신뢰성, 정확성이죠. 그다음에 개발자, 예, 말씀드렸고요. 예, 국가 과제 수행 능력을 몇 번 했느냐 해서 저희가 서울대, 한양대, 키스트와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책과제였습니다. 예, 그걸 서울대, 한양대, 키스트, 한학톡스가 뇌와 기계를 연결시키는 국책과제를 2018년도에 끝냈죠. 네. 이런 모든 기술들이, 예, 서울대, 한양대, 키스트에 있던 모든 기술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뉴로하모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 기술이 뉴로하모니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네,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분 측정하는 데가 있는데 1분 측정이 왜 엉망이냐? 네, 개안, 폐안, 개안. 저희가 어, 이렇게 뜨고 감고 뜨고 이거를 개안만 하잖아요, 여러분. 개안이 눈을 떴다는 거죠. 개안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눈을 뜨면 외부 정보가 들어오죠. 색깔을 봅니다. 빨간색을 볼 때, 파란색을 볼 때, 노란색을 볼 때 뇌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정확히 뇌파를 측정할 때 어떤 분은 벽을 볼 거고, 어떤 분은 화면을 볼 거고, 어떤 분은 뭐 다른 색깔을 볼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구나 똑같은 상태, 누구나 남녀노소, 민족 똑같은 상태는 눈을 감으면 돼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 눈을 떴을 때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나오고 눈을 감으면 안정이 되는지, 예, 얼마나 안정되는지 그 두 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만 본다? 개안만 본다는 것은 진짜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개안, 뇌파를 볼 때 현실 대응 능력을 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주의력, 집중력,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두엽 실행 기능. 그래서 현실에서 잘 버티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밑에 예, 과도한 고베타파, 델타파 이런 게 나오면 이 사람은 불안, 긴장, 분노가 있구나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네, 눈을 감았을 때 여기 보시면 기초율동이라고 되어 있죠. 기초율동. 눈을 딱 감으면은 여러분 40초에서 100초인데 요 새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요 알파파가 하얀 선처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알파파입니다. 다 파하면 안 됩니다. 다 파하면 알파파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알파파는 안정된 뇌파이기 때문에 눈을 감았는데 시각이 딱 차단되니까 안정이 돼야 하는데 안정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파 생성 능력
얼마나 뇌가 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조절이 되는가,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 뇌가 잘 조절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나 피로 상태를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가를 해안내파에서 볼 수 있고, 다시 눈을 뜹니다. 2차 기안내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눈을 왜 뜨는가? 뇌의 전환 능력을 보는 방법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면 뇌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가? 외부 자극에 빠르게 재정을 하는가? 예, 쉽게 말하면 쉬었다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뇌인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안하고 계안을 어, 우리 분석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안 뇌파는 뺍니다. 예, 예, 이제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2D 스펙트럼에서 여기 예, 해안 뇌파와 계안 뇌파를 2D 스펙트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3D에서는 이거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눈을 뜨고 감고 떠야 한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1분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마다 공통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분 측정할 때 이게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이게 눈을 껌뻑껌뻑 이게 눈을 감게 되고, 예, 눈떨림이 있죠. 이게 전부 뇌파가 아니고 자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지가 않다. 다른 분들이 저희한테도 1분만 하자 그렇지만 저희 파나톡스는 반대했습니다. 뇌가 얼마나 소중한데 대충 그냥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1분 측정하는 것은 안 된다. 왜? 회한 뇌파를 볼 수가 없다.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 뉴로하모니만 하고 있는 것이 조절 검사입니다. 조절 검사. 정말 피드백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휴식 1분, 주의력 1분, 저베타 1분, 이 세 가지를 1분씩 하는데 정말 피드백이 내 뇌가 지금 현재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스스로 상태를 바꿀 수 있는가, 외부 도움 없이 회복할 힘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분 20초 측정한 것은 이런 상태구나를 보는 거고, 3분 측정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작동하는 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주절, 휴식주의, 집중력 이렇게 나오죠. 네. 이 검사를 전 세계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실시간 뇌파 측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로스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너무 자랑만 하는 저희 파락독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간을 정합니다. 뭐 30초 정할 수도 있고 60초 정할 수도 있고 1시간 정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뇌파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실시간으로 뇌파를 딱 소비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강력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로마 같은 경우에 뇌파를 딱 보고 있다가 어떤 향기를 딱 마셔요. 네. 그러면은 뇌파가 확 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향기, 나에게 맞는 오일을 찾을 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응급실이잖아요. 응급 구조 왔잖아요. 빨리 왔잖아요. 지금 뇌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려면 실시간 뇌파 측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 저희 뉴로어머니가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의료기구, 실시간 뇌파 측정할 수 있고, 예, 인지기능, 정확도 97%, 19채널, 머리에 뭐 19개, 막 216개를 꽂을 때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로 머리에 딱 착용하면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실시간 뇌파 측정 프로그램, 또 어디서 쓰고 있냐면 치유센터, 치유센터에서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이분이 뉴로스펙을 켜놓고 명상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분이 빨리 명상 상태로 가는지, 그리고 명상이 아니라 돌고 있는지,
네. 어떤 분은 딴 생각하고 있는지가 잡을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2분 20초 측정이 또 있습니다. 예. 분석지까지 나옵니다. 무작으로 나와요. 예. 출력도 가능하죠. 예. 저장도 되고요. 그래서 이 뉴로스펙 프로그램은 또 평생 무료예요. 저는 이건 애국심이다. 네. 한 집에 한 대씩은 이 뉴로스펙 꼭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료니까 많이 측정하시고 실험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실험했었습니다. 감자튀김 어떤 게 더 맛있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로트를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들을 때에 또 그 뇌파 다 볼 수 있고 네, 재밌게 한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약물 복용한 뇌파입니다. 예, 좌뇌 우뇌인데 가라앉아 있죠 이렇게 하얗게 알파파가 나오지 않고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네,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가 쫙 깔려 있다. 약물 드신 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비염 두통 있는 분들은 여기 델타파가 12에서 16구간 이렇게 올라가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비염, 두통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20 세기죠. 이거 세기입니다. 이거 주파수고 20을 뚫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델타파가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델타파가 잠자는 뇌파잖아요. 근데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뇌파가 세면 네, 이 친구 내성마비, 뇌전증, 간질 이런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떠버렸습니다. 네. 양궁 국가대표, 이 인도에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인데 보니까 델타파가 4 이하로 딱 돼 있고 세타파 내려가면서 알파파가 쫙 올라가서 10헤르츠 리듬 딱 나오고 자원의 균형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네, 10헤르츠 세기는 3.2, 예, 자원의 연결은 0.9, 인지가 34, 수면은 뇌는 건강하다. 네.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어, 양궁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재 뇌파입니다. 네. 영재고에서 1등하는 친구인데 네, 이렇게 자원의 균형이 완전히 같고 세타 내려가다가 딱 여기서 꼭지점을 치는데 그 알파파 구간이고 딱 내려오니까 11 정도, 11이죠. 11Hz, 뇌파 세기는 4 정도 되고 90% 자원의 균형이 같다. 네, 인지 33점.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서울대 간다. 네, 서울대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네,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고 정서지능도 아주 좋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절 능력 검사도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모드. 훈련 모드는 이제 저희가 휴식, 주의, 집중력 뭐 기본 상태거든요. 이제 잠자는 거 빼면 휴식, 주의, 집중력이에요. 그다음에 자원의 균형이 있고 알파 세타가 있는데 알파 세타는 이제 제가 뺐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상에 맞게 알파파를 선택을 해야 하거나 SMR 선택하거나 더베타를 선택하는데 한번 선택하면은 쭉 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뉴로하모니는 예, 뇌파 조절 기법 중에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알파파를 딱 선택하신 분들은 예, 알파파를 점점 강화시키게 되고 서파, 예, 느린 뇌파하고 빠른 뇌파, 델타 세타는 약하게 하고 하이베타파도 약하게 하면서 심리적 안정 효과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과 억제 기법을 저희가 훈련 모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일으키는 뇌파는 억제하고 필요한 뇌파는 계속 보상해서 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파파와 SMR, 저베타만의 신경망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상과 피질 회로입니다. 뇌 신부에 위치한 시상은 감각 정보를 대뇌 피질로 전달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데 눈을 감고 편안하게 되면 이완하면 시상의 신경세포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동기화되면서 예, 피질로 신을 보냅니다. 예, 알파파 나오는 요 회로가 되겠고요. 그다음 SMF파 나오는 회로는 감각 운동 피질입니다. 예, 정수리 부분의 중심구를 중심으로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 그래서 요 감각 운동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감각이 안 들어온다. 어떤 친구들이죠? 주의력 결핍, ADD, ADHD. 운동에 문제가 있다. 예, 운동에 문제 있는 분들, 뭐 마비된 분들, 뭐 파킨슨인 분들, 네, 이런 분들. 전부 이제 SNRP를 하게 되죠. 저베타, 전두엽과 기저에 예, 의사결정과 주의집중한 전두엽, 특히 전두엽 쪽이 활발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더 발달하고 싶은 친구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저 베타파를 쓰게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그 김서영 그 센터장님께서 각 증상마다 어떤 뇌파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훈련을 시키면은 어떤 효과가 난다. 그리고 뭘 주의해야 한다. 이 내용을 내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측정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측정. 네. 그다음 이제 조절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조절이죠. 치매 환자분을 뇌파를 측정했는데 치매가 나왔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병 사태, 미병 상태에서 뇌파 측정에서 조심하는 건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조절해야 합니다. 조절하는 방법에서 그 뇌과학 분야에서는 요 세 가지로 봅니다. 이렇게 나누신 분은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원 교수님, 요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침습이라는 것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롭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침습은 비침습,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TMS, 자기장 자극, TDCS, 전기 자극, 그다음에 초음파 자극이 있습니다. 이게 자극이에요. 자극입니다, 여러분. 네, 자극. 자가 뇌조절. 자가 뇌조절은 안내, 예, 가이드,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요 A, B 예, 했을 때 요 A는 뇌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자극이죠. 네, 네, 자극을 주는 거고요. 자가 뇌조절은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러분들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뉴로 피드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 팀스 비치습은 전부 부작용이 있고요. 자가 뇌조절.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돼. 안내만 해주는 거죠. 시각과 청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뉴로 피드백.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또 레캠비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예. 치매 신약입니다. 레캠비. 6개월 정도 기억력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두세 명이 뇌출혈이에요. 무서워서 맞겠습니까? 한 번에 300만 원, 10번 정도를 맞아야 돼요.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들여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유럽하고 호주는 미승인했습니다. 여러분은 맞을 수 있을까요? 그 맞으라고 하겠습니까? 뇌출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다음 TMS 자기 자국술입니다. 자기장을 요 이제 부채 모양이 돼 있는데 이거를 머리 옆에다 대요. 그래서 여기서 띠디디딕 띠디딕 하면서 자기장을 쏘는 겁니다. 예. 성인은 허가가 돼 있는데 소아청소년은 허가가 안 나 있어요. 의사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발작, 조울, 조울증 환자의 조울증, 시술 중 귀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뚜껑에다 계속 쏘니까 청력이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자기 자극술. 예. 자운의 균형이 좀 안 맞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강력한 효과가 나지만 세 달 정도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TDCS, 양극, 음극해서 전기 신호를 여기서 미세전류를 쏩니다. 네. 근데 이제 직류 자극술이라고 하죠. 이게 부작용이 뭐냐? 가려움, 따가움, 간지러움, 피부 전기 화상,
피곤, 불면, 기분 고양감, 충동성 증가, 도증 발현, 경련 발생. 이것도 자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C 스퀘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뇌가, 저희의 뇌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강제하는 거죠. 강제. 강제하니까 딱 맞았다가 또 집에 가면 또 풀려버리고 또 맞으러 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두뇌 스스로의 치유, 뉴로 피드백입니다. 네, 신경 대먹임. 알려주는 겁니다. 신경 대먹임. 그래서 오늘 뭐 뉴로 헬스가 왜 중요하냐? 일단 치유법이 침습, 비침습 보시더라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뉴로 피드백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왜 뉴로 헬스냐? 하나톡스가 뉴로 피드백으로 의료기를 인증받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TMS, TDCS 초음파 자극이에요. 하나톡스만 뉴로 피드백입니다.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자기장으로 맞을래요? 전기로 맞아볼래요? 어, 초음파로 한번 맞아보실래요? 네, 이런 농담을 하죠. 네, 이런 부작용들을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의사분들 잘 안 하십니다. 하지만 좀 더 한 단계 아예 뇌에서 아예 뇌, 우리 부모님의 뇌, 아이의 뇌에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면 부작용까지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니, 왜 우리 화장품 하나 고를 때도 신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아이크림을 쓸까? 손톱 이 관리할 때, 우리 네일 아트 관리할 때도 아주 신중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맞을까? 예. 근데 왜 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슷한 거 있어? 어,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 뉴로피드의 역사가 1934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실험에 성공하면서 거의 이제 10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71년도, 68년도에 간질 환자 치료했고요. 예. 73년에, 71년에 명상 상태로 유도하는 뉴로피드 훈련이 성공했죠. 그냥 명상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명상인가 아닌가 하다가 그런 게 필요 없이 뇌파로 유도하는 거죠. 그럼 73년에 학습장애와 ADD, ADHD를 치료하게 됐고요. 예, 90년도에 약물 중독, 마약 중독, PTSD, 내성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했습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벌써? 50년 전부터 이거 하고 있는데, 어, 아직도 한국은 의심, 이게 과연 되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의심은 이제 벗어버리고 국가 식약처 의료기를 인정받고 미국 FDA에도 저희가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쓰고 있고 아산병원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뇌파 추정도 정확하고 치료도 정확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것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뉴로 피드백 자가 뇌조절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속 뇌세포가 죽을 때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죽는 날까지 뇌세포가 생긴다. 이걸 뉴로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예. 이분 산드레 튜레 교수인데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음, 해마에서 약 하루에 700개의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 이 생성되는 뉴런들이 보다 많이 뇌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항상 젊은 신경세포들로 교체돼요. 젊음과 건강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이 97년도에 1997년도에 알아내면서 이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뇌 감수성입니다. 감수성. 변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뇌는 변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뇌 속의 신체 지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면 뇌가 기억해둘 가치가 있는 경험을 생각할 때고 세포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연결들이 서로 강하게 된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눈을 잃었습니다. 눈을 잃었어요. 예,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눈을 담당하고 있던 세포들이 후두엽 쪽에 엄청 많습니다. 머리 뒷부분, 뒤통수 부분에. 그러면은 이 후두엽의 세포들이 할 일이 없으면 그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뇌의 가소성, 정말 최적의 상태로 변할 것이냐? 예,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후두엽에 있는 세포들이 신경망을 축두엽으로 쫙 보내서, 근데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알아서 축두엽의 청력세포로 터서 이제 소리가 엄청 잘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어두컴컴한 뇌 속에 신경망이 착 찾아가서 축두엽의 청신경과 딱 연결되면서 예, 일반 사람과 다른 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굳이 눈을 잃지 않고 어떤 원리로 그렇게 신경망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그거를 연결시킬지, 예, 그게 전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뉴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 효과는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거고요. 이 신경망 발달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 왼쪽에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님이고, 우리 파나톡스와 예,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죠. 네. 이분이 쓴 뉴럴링크라는 책에서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뉴로피드의 훈련은 단기적으로 점화효과를 통해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도와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킨다. 네. 뇌의 구조까지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네. 정상적인 뇌, 자살하는 뇌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뇌입니다. 전두엽과 변연계가 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변연계가 흥분하거든요. 그럼 전두엽이 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쫙 보내서 얘 참게 해야죠. 신경망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엷어져 있습니다. 신경망이 엷어져 있으면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 환자, 이게 자살하는 뇌예요. 그러면은 요 신경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자살 생각 없는 우울증 환자로. 그래서 이 신경망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게 바로 뇌파 훈련, 뉴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이 차병원과 저희 파나토스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네, 차병원, 파나톡스. 차병원은 의료기로 가고 민간은 저희가 했죠. 그리고 2008년도에 서울대에서 ADHD 아이들을 어, 이렇게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정말 호전된다는 것을 논문을 내고 뉴로 피드백 클리닉을 예, 2008년부터 열어서 지금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성이 입증됐고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재미있게 치료 게임하니까 그거 약을 예, 부분적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소아학회에서는 ADHD에서 이렇게 바이오 피드백이 여기 나옵니다. 레벨 1 베스트 서포트에서 바이오 피드백, 뉴로 바이오 피드백이 이제 뉴로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ADHD 아동 뉴로 피드백 치료 단독 실시 베스트 1, 예, 레벨 베스트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대에서는 이 뉴로 피드백이 뉴로 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정상화돼요. 뇌 기능이 정상화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예, 뇌 훈련 프로그램도 의료기로 인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톡스 의료용 에어 피드백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효과 있고 고통과 부작용이 전혀 없고 뉴로 피드백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면 돼. 뇌 기소성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뉴로제네시스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뭐 밴드에서 막 쏘는 거 아니냐? 뭘 쏩니까? 밴드는 측정기일 뿐입니다. 네. 쏘는 것은 TMS, TDCS, 초음파 내자극, M스퀘어 같은 거. 네. 전부 부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파라톡스 뉴로하모니, 왜 뉴로헬스인가? 국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법이 아주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희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로헬스, 파라톡스를 써야 합니다. 왜? 우리의 뇌는 소중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목요일 날 박사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혹시나 교바심에 안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넣습니다.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여러분의 뇌파 조건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뇌파가 매 순간 변하죠. 예, 매 순간 변합니다. 매 초마다 변하기 때문에 기준값이 달라져야 합니다.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해 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뇌 개인 패턴을 학습해서 AI 인공지능이 목표 뇌파를 가장 빠르게 이끌어 줍니다. 뇌파가 이렇게 변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뇌파는 뭐 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더 끌어올려야죠.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5.5로. 5.5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면 다시 6으로 끌어올립니다. 근데 나오지 말아야 할 뇌파들이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은 다시 2로, 2는 다시 1로. 점점 좋은 뇌파는 끌어올리고 나쁜 뇌파는 줄여가는 것이 바로 어, DTC, 예, D, 다이나믹, T, 스레시홀드, C, 컨트롤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동 임계값 조절 기법이에요. 이거는 프라톡스만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엄청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있냐? 그냥 소리만 들으면 되지. 네. 근데 이 이완 여러분 이제 이완을 하면 뇌를 이완할 때 어떤 부위가 발달이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집중할 때는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예, 이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부위별로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서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신경망이 형성되어 신경회를 구성하고 있고 회로상에 있는 세포들끼리 해당 작업을 할 때 동시에 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화할 때 우리 뇌파운이 할 때 땡땡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상 전두엽 우리 이마에 있는 전두엽에서부터 해당 부위에 있는 모든 세포들끼리 동시에 반짝반짝할 때 땡땡땡 소리가 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이걸 기적의 주파수라고 그래요, 저는. 저희가 언제 살아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건두엽부터 여러분 이쪽 후두엽에 연결된 신경회로를 발달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발달시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회로가 아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이유입니다. 조식호흡, 전두엽과 변연계, 뇌이완, 뇌이완 훈련하게 되면 멍 때리는 건데 어디가 좋아지냐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됩니다. 내측 전전두엽, 후측 대상피질, 슬전부 이 세 부위가 엄청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쪽 부위 세 부위가 동시에 발화할 때, 동시에 원하는 뇌파가 만들어질 때 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측 전두엽과 후측 대상피질, 설전부가 뭐 하는 부위냐? 내측 전전두엽,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감정 조절, 그다음에 창의성, 후측 대상피질, 예,
감각 정보 처리, 시공간, 인식, 쥐집중, 공간 기억, 물체 위치, 설정부. 그래서 여러분, 뇌 이완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신경망들이 싹 사라지고 꼭 필요한 신경망들이 딱딱 연결이 되면서 아, 아하 모먼트라고 하죠.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뇌이완을 훈련하는 겁니다. 집중력은 특두엽, 부정엽, 전두엽이죠. 이게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학생들 보면 이제 쇼폼 하는데 쇼폼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쇼폼 할 때 발달되는 부위는 변연계예요. 네, 도파민, 변연계, 감정, 흥분이에요. 이게 넘기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 집중력 훈련할 때는 참고 뺑 소리가 언제 나는지를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의를 기울이는 신경망이 계속 발달이 돼요. 그 신경회로가 쫙 이렇게 이제 두꺼워진다고 보죠. 그러다 땡 소리가 나면 그 땡 소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축두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축두엽에서 감각을 연합하는 두정엽으로 올라가요. 예, 두정엽에서 감각 정보를 처리해서 두정엽에서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전두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중력 훈련할 때 축두엽, 두정엽, 전두엽이 전부 신경회로가 다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눌러 집중력 훈련 누르는 거거든요. 눌러 하면은 명령 내리면 이 명령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 중내 손해로 가서 턱수를 통하고 신경회로를 통해서 말초신경 통해서 손가락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신경망이 엷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늦게 누르거나 손이 떨리거나 그래서 계속 이 신경망을 계속 쓰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파킨슨 환자, 뇌졸중 환자, 사지 마비된 분, 사지 마비는 안 되겠다. 손이 마비된 분, 수전증 이런 분들이 한 달, 2달에 하시는데 하루에 2시간씩만 하시면 훈련으로 신경망이 완성이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전거를 타고 계속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 운동 피질이 딱 연결되고 운동 피질과 중내 손해가 딱 연결되고 이 다리의 신경망이 딱 연결. 예, 뇌에서 딱 조절하는 몸이 만들어지면 자전거가 쭉 나가듯이 집중력 훈련 열심히 하시면 예, 수전증, 손이 마비된 분들, 그다음에 파킨슨으로 떨리신 분들은 예, 기적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기억력 훈련 있죠. 예, 기억력 훈련, 전두엽, 해마, 전두엽과 해마 복합체인데 혹시나 여러분 이제 이 훈련 하고 계신 분은 이 3개 나오잖아요. 기억력 훈련 3개 나오면 이걸 색깔로 하지 마시고 이 3개를 사진 찍어서 뇌에다 넣으십시오. 뇌에다 넣고 5초를 기다리세요. 5초 기다렸다가 눈을 뜨고 찾으십시오. 예, 눈을 눈에서 봤습니다. 집어 넣어야죠. 넣었어요. 넣고 이제 해마에 여기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해마가 커집니다. 예, 해마가 커져요. 그리고 이제 빼내야죠. 인출. 예, 입력, 용량 집어넣고 기다렸다가 꺼내는 거. 2회로. 2회로를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색깔로 봐요. 빨주노, 빨주노 하고 찾아요. 이거는 전혀 기억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고스톱 치는 고스톱. 네, 고스톱 치는 거예요. 효과 없습니다. 3개 딱 넣으면 사진 찍어서 넣습니다. 이 회로를 이용하는 거죠. 전두엽과 해마 복합체 통합 역할 넣고 눈을 딱 감고 5초 동안 예, 해마에다가 집어넣고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꺼내는 회로 인출 회로를 딱 계속 이거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훈련을 해서 뭐 9개 겠다 안 됩니다. 또 효과 없고요. 이번 달은 3개, 다음 달 4개, 다음 달 5개. 천천히 정말 기억력을 올리십시오.
주의력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저희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미지 테라피하고 거기 체면요법을 결합시켰습니다. 네, 또 박사님이 말씀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입에 우리 입안에 아주 신 레몬이 있다고 하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어쩌면 바보죠. 예, 상상하면은 뇌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해 버려요. 네, 이러한 치료 기법, 이미지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테라피로 정말 뭐 다른 데에서는 뭐 암도 고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상상만으로 근육을 만든 사람도 있고, 상상만으로 악성 종양도 없앤 사람이 있죠. 예, 이거 플러스 체면요법, 화면에 나오는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뉴로 하모니로 뇌를 고치고, 이미지 테라피로 몸도 고치자. 네,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명상 1, 명상 2, 프로온 밸런스, 기성장, 주기도문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명상 프로그램도 저희 뉴로 하모니에만 있습니다. 이미 테라피 실제 해보기인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시간 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칠폭과 차이점, TMS, TS 측정 신호 없습니다.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장, 전기자극이고 치료 효과는 강력하기 때문에 빠르지만 완치는 어렵고요.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가서 하기 때문에 편리하진 않습니다. 초음파, 예, 초음파 자극입니다. 치료 효과도 빠릅니다만 완치되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PBM, 광자극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적외선 있죠, 여러분. 찜질방에서 적외선 방에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브레인 마사지. 받고 오시면 이제 기분 후한하죠. 네, 치료가 느리고 완치 가능성 느리고 재발 가능성이 높고요. 게임하는 게 있습니다, 또. 네. 뉴로하모니는 측정, 뇌파를 계속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합니다. 여기 TMS, 초음파, 광자극 측정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쏩니다. 내 뇌가 변하든 말든. 여러분 MC 스퀘어 해봤잖아요. 해보신 분들 있으면. 뭐 측정하면서 합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안 하죠. 치료 방식은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그래서 모든 질환에 쓰이게 됩니다. 완치 가능성 높고요. 재발 가능성 없고요. 뇌가 만들어지면은 그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따면 평생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작용은 없습니다. 편리성은 갖고 다니면서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정말 뇌파 조절하느냐? 딴 데 없습니다. 호흡 훈련 없고 이미지 테라피 전부 없습니다. 최면요법 없고 AI가 적용됐냐? 없습니다. 개인 맞춤형이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IQ 향상 프로그램이 있냐? 없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IQ 올리는 프로그램, 신경 인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뇌에다 넣어버리는 속도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코고 트레인, 이제 건강한 뇌를 넘어서 최고의 뇌를 만들자. 이게 이제 코고 이제 저희가 브린트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습 진단 및 학습 능력 향상. 더 넘어가면 이제 브린트 프로그램에 영어 단어 빨리 암기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속도, 사진 찍어서 뇌에다 넣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출시해서 지금 이제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뇌파 다이어트입니다. 뇌파 다이어트. 뇌파를 조절해서 살을 빼는 거죠. 그래서 런닝머신 프로그램이 있고 예, 다이어트런도 있고 부분 다이어트 팻버리라고 해서 지방을 태우는 프로그램인데 허벅지, 팔, 그다음에 배에서 하나 선택해서 뇌파를 조절해서 지방을 태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계 최초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세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유럽이나 미국은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만 하고 있지. 그 이 브린트가 무슨 뜻이냐면 써볼게요. 브린트가 브레인, 브레인, 인텔리전스입니다. 브레인 할 때 브레인, 인텔리 할 때 INT. 예. 그래서 브린트입니다.
왜 브린트라고 졌냐? AI가 뭡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지지 않을 인간 지능을 만들자. 그게 파나톡스입니다. 그래서 브린트라 이름 적고 전부 뇌과학자들이 인공지능에만 다 물려가 있죠. 거의 돈이 되니까. 외롭게, 처절하게 인간 지능을 끝까지 잡고 가는 것이 파나톡스입니다. 예, 훈련 기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어떤 상태에서 했는지, 예, 정신 차리고 했는지, 정신 안 차리고 했는지, 그리고 훈련이 끝날 때마다 뇌파는 정말 훈련, 뇌파는 변했는지 해서 이거를 비대면 원격 관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사셔서 집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월 구독료를 내면서 관리받고 싶다. 전문가에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든 됩니다. 인터넷만 돼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국정마다 관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쭉 진행하시면은 구독료만 갖고도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대면 원격 관리 시스템도 파라독스밖에 없습니다. 네, 유라모니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이게 이제 코그 트레인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도쿄 대학에서 일본 최고 대학이 어디입니까? 도쿄 대학이죠. 도쿄 대학 뇌과학부에서 무려 9개월 동안 유로 하모니를 검증하고 이 시노하라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저희 서울대에서 만들었거든요. 서울대, 일본 도쿄대, 네, 북경대 의대도 들어가 있고 네, 9개월간 학습 능력인데 9개월간 결과로 90% 이상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온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이와 반비례하다시피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고 학습 농도가 높아졌고 IQ 테스트는 전원 성적이 향상됐다. 그래서 뉴로하모니 효과를 9개월 검증하고 뇌가 차분해지고 교육 집중력이 향상되는 걸 보면서 교수 자신도 정말 깜짝 놀랐다. 네, 그래서 도쿄 대학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인도 금메달 은퇴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네, 한국을 이겼다는 빨리 넘겨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콩 과학이 됩니다. 홍콩 예,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서 사이과학부랑 저희 하나톡스랑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홍콩에 저희가 병원도 하나 있고 대리점도 한 4개가 있습니다. 홍콩에 이 홍콩센터 이 사라라는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인데 지금 월 100만 원씩 내는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심사추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V 브레인 여기 이름이 이제 V 브레인입니다. 홍콩에 놀러 가시면 V 브레인 한번 갔다 오십시오. 네. 여기는 위린시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네. 학생들의 뇌를 한국 제품을 갖고 뇌파를 측정하고 뇌파를 훈련시키는 영상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뉴로 피드백 장치가 있는데 지금 2만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들도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를 한국 기업에서 뇌파를 가져가서 다시 놓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효과. ADHD가 나니까, 자폐아가 나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부터 저희가 북경대의대 제6병원, 그다음에 의료기, 전국 소년원에 들어가고, 제주 치매센터, 장흥 치매센터에 들어가고, 인도와 그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인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태국에 진출하게 되고요. 2025년도에 시스원과 업무 협약해서 공고, 몽골에 또 진출하게 되고
국내 최초로 국방부 53사단의 뉴로피데 훈련실이 최초로 들어가게 되고 치매 진단 정확도 90.05 SCI 넘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의료기로 등록이 되고 뉴로하모니 MD, 이게 치료기가 미국 FDA에 등록이 됩니다. 직장인 최대 단체 한노총과 계약을 하게 되고 서울대 의공학과 명예교수 김희찬 교수님이 저희 CTO로 합류가 되고요. 충북교육청에 뉴로하모니가 도입됩니다. 카자흐스탄의 센터 10개가 돌파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AI 기술혁신 대상을 받습니다. 전북 소방관 200명 트라우마 관련해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했고요. 작년 12월에 보여드렸던 홍콩 과기대가 전 세계 30등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대가 70등이고요. 그래서 뉴로하모니로 학습 능력, 홍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서 연구 보고 해견을 갔습니다. 경기도 2020년에 경기도 가정형위센터에 고향 수원에 들어갔고요.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도 들어가고 부산시 전체 65세 이상이면은 부산시 전역에서 치매 때문에 걱정해서 저희 뉴로하모니 이렇게 신청하시면 보건복지부 바우처로 저희가 직접 집까지 찾아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익산시청에서 발달장애 기능성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유치원 2,000명 훈련 시작했고 이렇게 대학 들어가고 치매예방센터 들어가고 한 5, 6월 달에는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왜 뉴로헬스를 쓰느냐? 그냥 효과입니다, 여러분. 효과. 딴 데 효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뇌과학 프로젝트 사용자 의도 인지형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국제과제 수행에 저희가 참여합니다. 한양대, 서울대, 피스트, 파나톡스입니다. 예, 여기 했던 모든 기술들이 저희 파나톡스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뇌과학 기술의 총집합이자 유일한 KFDA 인증받은 의료기니까 안심하고 자랑스럽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의심은 거둬 두시고 정말 대단했구나. 이제 왜 인지 알았을까 생각하시고 효과를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은 가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